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모두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적인 언사나 내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모욕죄 역시 범죄가 성립하려면 성립 요건에 충족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성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글을 적었다고 할지라도 특정성, 공연성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해도 기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은 무엇일까요? 모욕죄는 앞서도 말했지만 모욕적인 언사뿐 아니라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해야 범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공연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또는 숨김이나 꺼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성이란 쉽게 말해 전파 가능성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 모욕죄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판례 사안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모욕을 당한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즉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연성 요건을 판단할 정도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당사자에게만 이루어져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해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모욕적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 발언을 당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또는 둘 사이의 통화에서 심한 욕설 등 모욕죄는 언사를 할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대1 채팅상이라도 추후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특정성이 성립해야 범죄로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성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을 사람을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비록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별명이나 대화명, 아이디 등으로 그 사람을 누구인지 누구나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 등을 보면 사이버상에서 아이디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럴 때 누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했을 때 상대방을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게임을 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디로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다면 설령 게임을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도 같이 게임을 한 다른 사람 타인이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라고 볼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모욕적인 언사도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발언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모욕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그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적으로도 모욕적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적인 언행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모욕적이다라고 인식이 되지 않거나 또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 모욕죄로 성립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상에서 모욕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유명 연예인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연예인이나 공인을 넘어 일반인 사이에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판부 역시 과거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되어도 무혐의나 불구명 등 가벼운 형사처벌에서 그쳤다면 현재는 모욕죄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자 역시 과거보다 가해자들이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합의도 하지 않고 강경 대응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모욕죄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그러므로 모욕죄는 형사고소가 되었을 시에는 우선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고요. 더불어 모욕적인 언사로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 분들 역시 무조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욕죄 성립 요건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처럼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를 한 법무사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한번 의뢰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그 의뢰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김철중이었습니다.